자, 출제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관리 보기 전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입력 버튼 눌러서 시험 설정에서 설정하시고 문제 입력 버튼 눌러서 문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 하나가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입력된 시험들은 시험 목록에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의 시험이죠. 하나의 제목 그 아래에 문제들이 들어있는 하나의 문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문제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 문제들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묶음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출제하고 싶은 이 문제 묶음들을 터치, 터치 골라요. 출제하고 싶은 문제들을. 그래서 출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순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고 출제 버튼 눌러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제 관리 목록에 출제된 시험이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 보여지면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있던 그 문제 묶음 제목 왜 이 건? 그러면 그 문제 묶음 첫 번째 문제 묶음 외에 두 건이 더 있다. 두 가지의 문제 묶음이 더 있다. 그래서 세 개의 문제 묶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 타이틀을 터치를 하면 아래쪽으로 어떤 문제 묶음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치를 하면 자 아래쪽으로 보이죠? 세 개. 첫 번째 있는 정치와 사회 2. 정치와 이 큰 따옴표 보세요.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정치와 사회 2. 그죠? 첫 번째 있는 거죠. 이거 왜 두 건이 더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목이 자동적으로 입력됩니다. 근데 이렇게 출제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바꿔야죠, 제목을. 알맞게. 어디서 하냐면, 공구 마크에서 다시 한번 터치하면 나왔던 이 서브 시험 묶음들이 사라집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터치하면 나타나고, 자 3번도 볼까요? 터치하면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으로 서브 시험 묶음들이 보여집니다. 한번 터치하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이 두 번째 있는 공구 버튼을 터치해서 설정들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 제목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제목이 바꿔줘야 되겠죠. 뭐로 바꿀까요? 2020년 2020년 수능 모의고사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주고 응시 그룹은 이 지금 이 출제된 시험에 어떤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응시하게 할 거냐라는 거죠. 고1, 고2, 고3, 뭐 초6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고1 그룹, 고2 그룹, 고3 그룹, 초등 6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만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이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채점 방식이 있어요. 이 시험을 이제 학생들이 응시를 한단 말이죠. 나중에 응시를 하게 되면 자동 채점으로 해 놓으면 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채점을 하게 돼요. 학생들이 시험을 응시해서 답안지를 제출하면 그 답안지를 프로그램이 채점을 해요. 관리자가 채점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리고 직접 채점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채점을 하긴 하지만 그건 가채점이고 나중에 관리자가 학생들이 제출한 채점표를 보고 답안지를 보고 채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채점 방식에서 중요한 건 자동 채점일 경우에는 그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띄어쓰기라든지 뭐 대소문자라든지 아니면 뭐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 틀려도 그건 틀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예를 많이 드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마다 정답 주관식 정답이 이순신 세 글자야. 근데 어떤 학생은 이순신 장군님, 어떤 학생은 뭐 성웅 이순신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정답을. 그게 다 맞는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순신 이 세자가 아니면 다 틀린 게 돼요. 다 틀린 거로 채점하기 때문에 주관식이 들어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채점으로 해놓고 나중에 관리자가 다시 그 채점표를 확인해서 제대로 채점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고, 자동 채점의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으로 채점해도 문제될 게 없죠. 어차피 문제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 번호만. 그래서 설정할 때 객관식으로만 되어 있는 시험이다. 그러면 자동 채점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고, 주관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직접 채점으로 설정해서 나중에 관리자가 다시 한번 그 채점표를 체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선 자동 채점을 해놓고, 그리고 성적 공개라는 게 있는데, 성적 공개는 공개, 비공개 이렇게 되어 있죠. 공개, 비공개. 공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시험에 응시했던 학생들 본인한테는 자기 성적이 공개가 되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성적 공개는 뭐냐면 자기가 아닌 다른 학생들한테 성적을 내 성적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학생의 성적들을 내가 볼 수도 있고 다른 학생이 내 성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성적을 공개를 할 거냐 비공개는 안 할 거냐. 비공개로 해놓으면 자기 본인만 자기 자신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학생들 건 확인할 수 없고, 근데 공개로 해놓으면 자기 거는 물론 확인하고 남의 거 성적도 확인할 수 있다. 대신에 자세하게는 할 수 없고 어떤 시험에 몇 점 맞았고 몇 등 했다까지만 알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번 문제에 몇 번을 체크해서 그 문제가 맞았다 틀 때까지는 알 수 없고, 해당 시험에 언제 응시했고 몇 점 맞았고 전체 몇 점 맞았고 몇 등 했다까지만 알 수 있어요. 성적 공개는. 남의 또 학생 거는 자기 거는 그 이상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지만 다른 학생 건 간단하게 몇 등 했는지 몇 점 맞았는지 언제 응시했는지 그렇게 공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합격 여부 한번 보겠습니다. 합격 여부 보시면 사용함, 사용하지 않은 거겠죠. 사용함을 선택하면 합격 기준, 그러니까 합격 기준이 평균이 있고 총점이 있어요. 평균 점수로 합격 기준 할 거냐 아니면 총점으로 평균 점수를 할 거냐, 커트라인을 점수의 커트라인을 평균 점수로 할 거냐 총점으로 할 거냐 선택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래쪽 합격 점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과락 유무 여러 과목이니까 하나의 시험에 여러 과목이 출제됐으니까 이 과락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락이 있으면 과락을 주겠다 해서 과락 점수를 입력해주면 한 과목당 점수를 입력해야 되겠네. 30점을 하고 과락을 10점 난다. 그러면 평균이니까 평균 30점 이상이어야 하고 모든 과목이 최소한 1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 되는 거죠. 그죠? 총점 해놓고 없음으로 해놓으면 총점 점수가 이 시험의 총점 점수가 30점만 넘으면
과락이 없음이니까 과락에 상관없이 총점만 30점 넘으면 합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롤렉으로 저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평균, 총점 중요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므로 하고 시험 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을 보시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좀 크게 해볼까요? 날짜를 정할 거면 설정해 주시면 돼요. 선택해서 2020년까지 보겠다. 12월 31일까지 보겠다. 그러면 이 날짜 안에만 응시할 수 있고요. 이 시험에 이 날짜 이전이나 이 날짜 이후에는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시험 기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응시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시험 기간 없음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체크를 빼면 이 시험 기간이 적용이 되는 거고 체크를 해주시면 이 시험 기간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응시 유형이 있어요. 응시 유형. 응시 유형을 보면 한 문제씩 응시가 있고 한꺼번에 응시가 있어요. 자, 이거를 직접 보도록 하기 전에 설명 먼저 드릴게요. 한 문제씩 응시는 학생들이 시험 응시를 하는데 딱 시험 응시 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선 1번 문제가 나와요. 1번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 버튼 터치 눌러서 2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풀었으면 터치 다음 문제 터치해서 3번 문제 풀고 이렇게 한 문제씩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나와서 그거를 푸는 그런 방식이 한 문제씩 응시이고요. 한꺼번에 응시는 한 페이지에 1번부터 끝번까지 다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그 페이지에서 다 풀고 바로 답안 제출 버튼 눌러서 답안을 제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저장하기 해서 돌아가기 보면 바뀌었죠? 제목이 아까는 뭐 정치와 사회 2 외 2건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리고 또 뭘 설명드려야 되나 이거 설명 안 드렸구나. 첫 번째 있는 아이콘 이거 보시면 회색이고 검은색이고 검은색 검은색 다르죠? 왜 다를까요? 이거는 검은색은 응시를 할 수 있는 시험이고 회색은 응시를 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이 시험 목록에서 선택해서 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제 관리 목록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시험 제목도 바꿔야 됐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보시면 이 응시 그룹도 바꿔줬어야 됐었고 채점 방식, 성적 공개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해야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시험 목록에서 바로 출제했을 때 응시가 가능한 시험이 되면 아직 설정이 다 끝나지 않은 시험인데 학생들이 응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출제를 이 시험 목록에서 출제를 해서 출제 관리 목록이 나타나더라도 응시를 할 수 없는 시험이 됩니다. 회색으로. 그래서 그 출제를 이제 막 했으면 이 공구 버튼 눌러서 설정을 마치고 그리고 또 터치해서 시험들이 이 시험들이 맞는지 출제하는 시험들이 맞는지 그리고 맞으면 이 문제들이 맞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오탈자는 없는지 그런 것들 확인을
하고 됐다 이제 학생들이 응시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이 첫 번째 아이콘을 터치해서 검은색으로 바꿔주면 이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생이 고1, 고2, 고3, 초등 6, 이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 페이지 가서 학생으로 한번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학생 페이지인데 이 학생의 그룹을 보면 고2 그룹이네요. 고2 그룹이면 보시면 고2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이니까 이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시험 목록, 시험 응시의 시험 목록, 응시 목록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터치해서 응시를 할 수 있는데 요거 첫 번째 아이콘 터치해서 다시 회색을 바꿔주면 학생 페이지에서 이게 사라집니다. 새로 고침해서 적용시키면 자,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응시를 할 수 없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출제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 공구 버튼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한 다음에 돌아가서 다시 제목을 타이틀을 터치해서 출제할 그 시험 묶음들이 맞는지 또 확인하시고 들어가서 문제들도 잘못된 게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M자나 X자 버튼 눌러서 변경 삭제하실 수 있고요. 문제를 추가하고 싶으면 아래쪽에 문제 추가 버튼 눌러서 문제를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 X, M, X 그다음에 추가 이거는 시험 목록 설명 동영상 설명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똑같이 변경하고 삭제하고 추가하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 시험 목록 2부였죠 아마? 시험 목록 2부 영상에서 그 변경, 삭제, 추가 하는 거를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도 확인하고 그래서 문제가 이제 학생들이 응시해도 되는 시험이다 하면 그때 첫 번째 아이콘을 터치해서 검은색으로 바꿔주면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우선 그렇게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출제관리 2부에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1부는 마치도록 할게요.